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선을 두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인천 안에서도 검단 구간 노선을 놓고 의견 충돌이 상당한데요.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5호선 연장 논의 여전히 난항인데요. 이달 중에 대광위가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함에도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달 중립적인 평가단을 거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안 가운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초 내놓은 공식 발언인데요.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자 직권 중재를 선택한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인천 검단 구간의 노선입니다. 검단 구간을 짧게 지나느냐, 최대한 많이 지나느냐를 놓고 인천과 김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인천과 김포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천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인천 주민들끼리 그러면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지역별로 또 주민단체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먼저 인천시가 더 강하게 인천시 요구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쪽입니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주민단체는 지난주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인천시가 차라리 협상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5호선의 빠른 착공의 의미를 둔 쪽도 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인천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주민단체는 인천시 요구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5호선에 대한 간절함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런 내용을 다룬 저희 기사에도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들이 달렸는데요. 경제성 높은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부터 특정 지역만을 위한 노선은 안 된다는 의견까지 주민 이견 충돌이 극심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경기도가 김포시 입장을 담은 노선을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함께 담아 김포시 요구안에 확실하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부터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느 한 노선을 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같은 인천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노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검단 지역에 정차하는 역의 개수가 달라지고 당장 내 집 앞 교통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포의 경우 골드라인의 과밀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불편한 교통 여건이 더 잘 알려졌는데요. 인천 검단의 경우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5호선 연장 노선에 더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철도라는 게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다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광위와 인천시, 김포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노선 합의를 질질 끌어오면서 주민들의 갈등 양상을 더 키워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이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달 안에 노선에 대한 결정이 나더라도 좀 후폭풍이 있겠네요. 네, 최종 노선은 어쨌든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지지하던 주민과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자체 간 원만한 합의가 아닌 대광이 직권 중재로 가름이 나면서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검단 지역의 교통망 부족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민 수건과 닿아 있는 만큼 노선 결론이 난 이후에도 이번 문제는 주민 갈등뿐 아니라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대광이 결정 나오면 또 소식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시 반쯤 부천 작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를 하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골목길에 자신의 1톤 트럭을 주차해 뒀다가 B씨가 차량을 빼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범죄 예방 대책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되게 모자 쓴 사람들 무서워서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런 거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충격기 들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아니 정말 밖에를 이렇게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 등 묻지마 범죄를 암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시민 불안에 더해 무분별한 범죄 예고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면 좀 범죄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처벌이 세지니까 그 흉악범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거기에 알맞게 그렇게 세게 처벌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형량도 작고 가해자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일벌백계 돼야지 좀 사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는 강압적인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엄벌을 차고 극형을 차고 사형을 적시시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형이든 엄벌을 차는 일들이 벌어지지 결코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평소에 열심히 억눌러 놓고 있던 피해의식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이번 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을 논의합니다. 시정혁신단은 추진 속도가 더딘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4일 간담회를 여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단은 인천시와 각 군구의 폐기물 정책과 향후 계획을 듣고 국내외 선진 사례와 함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현장에 있던 옛 동료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 5월 29일 오후 5시 47분쯤 도박 신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있던 전직 경찰관 60대 B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A 경사는 직위 해제에 조치된 상태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높습니다.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한 어린이집 교사를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효진 선생님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보통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직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실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보육을 하면서
기본생활 습관, 식습관 지도 등 발달 수준에 맞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 개개인에 관련된 발달, 일지, 관찰 서류, 그리고 각종 활동이나 행사 등에 대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 직접 교구를 제작하거나 준비하고 꾸미는 부가적인 일들을 합니다. 네, 직장 생활 중에 좀 힘든 점은 없으실까요? 요즘 들어 아이들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하나둘 제정되었지만, 반대로 학부모들의 갑질로 인한 선생님들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무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의 기침 횟수를 세어달라는 부탁이나 현식이 심해 반찬을 보낼 테니 이것만 먹여달라는 부탁들인데요. 선생님이면 당연히 학부모의 요구대로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많은 점도 있고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보고서의 가중한 부담이나 점검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앞서 말씀드린 무리한 요구들과 겹치면서 보육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시 학부모들의 항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최근에 교권 침해 관련 사례들 중에 유아 교육 종사자들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요즘도 이런 사건들을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선생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 시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 첫 시작부터 선생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학부모들의 교사를 존중해야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효진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들이 일을 하라고 이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때문에 그 정쟁을 의회 안으로 가져와서 정해진 일정이나 절차가 딜레이가 되거나 시에서 같이 준비하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좀 약간 위태위태하거나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 이게 의원 한 명 한 명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한 조례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라는 걸 이제 개정을 했어요. 21년도 8월 달에 경찰청에서 바닥형 도행 신호등이 효과가 검증돼 있으니 확대 설치하라고 이제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조례를 보니까 바닥 신호등이라는 개념도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 곳들 아니면 큰 차선이 넓은 곳들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좀 소홀할 수 있으니 조례 안에 좀 이례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각 학교마다 그 앞에 순차적으로 바닥 신호등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요. 담아둔 말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전화를 좀 자유롭게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로 하는 사업들을 의원으로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또 때로는 집행부와 손잡고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구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안을 제안받고 이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최근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 관련 소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차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참여자 전원 합의로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 관련 주민 제안문을 작성해 서명 후 구에 전달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주민 제안문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급식소 설치 이후 구체적인 현장 점검은 물론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안 수행은 물론 급식소 관리자가 해당 업무 수행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5개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